선문공안 21번째 시간입니다. 고책 48. 원각경에 나온다. 크고 원만한 깨달음을 나의 가람으로 삼으니 몸과 마음이 평등성지에 편안하게 머문다. 크고 원만한 깨달음을 나의 가람으로 삼으니, 이 가람이라고 하는 건 집이죠, 집. 우리가 집을 가람이라고 이렇게 또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집이라고 하는, 우리말로는 집인데 한자로는 하여튼 여러 가지로 쓰는 것 같아요. 무슨 각 할 때도 집이란 뜻으로 쓰고, 루도 쓰는 것 같고, 무슨 전 할 때도, 이 당도 있고, 법당, 불당 할 때도, 불전 할 때 이 전도 전부 집이라는 뜻인 것 같아요. 이 크고 원만한 깨달음을 나의 이 가람으로 삼는다, 이 집으로 삼는다. 이건 이제 우리가 이 집이다, 물론 이제 이 모습 지어진 집, 우리 이 육신이 쉴 수 있는 집은 모습이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집인데, 우리 마음에서 집이다, 그러니까 쉴 수 있는 곳, 집이다 하면은 그냥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걸 이제 크고 원만한 깨달음이라고 이름을 이렇게 붙여본 겁니다. 자기 이 살림살이인 이거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이걸 이제 집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이 세간에서 집처럼 이 마음에서도 어떤 이 마음이 어떤 집이라고 하는 어떤 형상이라든지 모양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여튼 그냥 이걸 이제 진실이라고 하고, 여기처럼 크고 원만한 깨달음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이거를 좀 이 얘기를 해보는데, 본래 이제 이거는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죠. 왜 붙일 필요가 없냐면, 자기가 그냥 딱 통하면은 그냥 저절로 쉬워져요. 마음이 저절로 쉬워져. 찾고 구하고 얻고자 했던 마음도 쉬워지고, 어떤 갈증이라든지 목마름도 쉬워지고, 이 번뇌도 사라지니까 이제 쉬워지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근본 원인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건데, 하여튼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슨 안심인명? 안심인명이다, 이런 식으로도 이제 표현을 해 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이라고 이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쉴 수 있는 어떤, 곳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거는 어디 이렇게 정해진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곳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 여기 이렇게 딱 통해 보면 그냥 여기에서 그냥 통한 여기에 이거는 온갖 것이 다 이렇게 사라지고 정멸한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저절로 쉬어진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집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크고 원만한 깨달음을 나의 가람으로 삼는다. 사실은 삼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 놨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삼을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딱 통하면은 그냥 이게 온갖 것이 사라지는, 그게 이제 여기에 통한 거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통한다는 말이나 어떤 갈증이나 의문이나 어떤 번뇌가 다 사라지는 거나 똑같은 말인데, 여기에 통하면은 그냥 아무 일이 없으니까, 내 갈증이 있다가 갈증이 사라져버리고, 괴로움이 있다가 괴로움이 사라져버리니까 이제 가벼워지고, 자기 스스로 이제 목마름이 해결이 되니까 가벼워지고 편하죠. 쉽게 말하면 좋아요. 근데 또 우리가 이제 이거를 경험했을 때는 가볍고 편하고 좋은데, 이제 그런 느낌은 이전에 무거웠기 때문에 그 무거움이 사라져서 그런 느낌이 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평생 또 우리가 이렇게 분별해 왔던 습이 있어서 그런 체험을 한다 하더라도 또 이 생각이 앞장서 가지고 이리저리 그냥 한 생각만 일으키면은 곧장 그게 이제 번뇌가 돼요.
그러면 이 편한 이거를 이렇게 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이 생각이 일어나서 어떤 또 무거워지고 가볍지 않고 뭔가 번뇌가 되고 이러면 이게 좀 싫거든. 하여튼 뭐 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이걸 통하고 그 뒤에 어떤 경험이다 그러면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이렇게 분별을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분별을 하면 뭔가 이렇게 불편하고 싫어요. 물론 이제 그 분별만 하고 살 때도 뭐 그런 전혀 뭐 분별만 하고 살았기 때문에 분별하는 게 꼭 좋기만 했냐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당연히 뭐 싫은 것도 있고 또는 자기가 분별을 하면서도 분별인지 아닌지 모르고 지나가는 것도 있었을 건데 어쨌든 이제 그 경험을 하고 나면 뭐 분별을 하거나 또는 이렇게 사람들하고 부딪혀서 그 사람한테 미운 마음이 들거나 화가 좀 생기거나 이러면 굉장히 자기가 싫어요. 그게 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경험한 이 자리라고 하는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가고자 하는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힘이었던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 보면 뭐가 이런 게 싫으니까 불편해. 이런 게 이거를 경험을 못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런 일이 있는지를 한 번도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뭐 사는 게 그렇지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도 있고 뭐 그랬을 텐데 이거를 딱 경험을 하고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굉장히 그렇게 불편하고 이렇게 좀 싫고 다시 이렇게 아무 일이 없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뭐 고향의 비유를 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고향 떠나오면은 고향에 다시 돌아가고픈 뭐 그런 욕구가 있다고 해야 되나? 그 일부러 뭐 이거를 내 집으로 삼아야지, 내 집으로 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이 아무 일 없는 이쪽에 대한 어떤 그리움, 특히 이제 경험을 하면 그렇습니다. 이쪽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뭐 회귀 본능 같은 뭐 이런 마음이 그냥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저절로. 물론 이제 아무 일 없을 때는 뭐 그런 게 없죠. 아무 일 없을 때는. 근데 아무 일 없기가 처음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아직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아무 일 없기가 쉽지가 않아요. 가만히만 있어도 온갖 일들이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기 때문에 아무 일 없기는 쉽지가 않죠. 몸과 마음이 평등성지에 편안하게 머문다. 이 평등성지라고 하는 우리 뭐라고 그러죠?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마 유식인가 유식 맞을 겁니다. 유식 불교에서 이 삼지든가 사지든가 이제 기억도 안 나요. 성소작지, 평등성지, 대원경지 할 때 이 지혜를 세 개인가 네 개인가 이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제 이 평등성지는 우리가 이 한자로 이 뜻으로만 봐도 평등한 어떤 이 성품의 지혜라고 하는 뜻인데 뜻으로만 봐도 이 평등한 성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이 분별을 벗어난 이거를 얘기를 합니다. 모습, 소리, 색깔은 천차만별해서 평등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이치로 평등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부처라고 말하든 중생이라고 말하든 있다고 말하든 없다고 말하든 다 소리다. 소리로서 평등하다. 이런 걸 이치라고 그럽니다. 소리로서라고 하는 이 소리로서 이게 있어요. 이치는 전부 이렇게 말이 붙어야 됩니다. 어떤 원리가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죠. 이 그림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누구나 이렇게 그릴 수는 있습니다. 잘 그리든 못 그리든
뭐 추상화든 뭐 어떤 그림이든 이 그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이 그림은 전부 모습이 다르고 그리는 수법, 기법도 다르고 이러지만은 그걸 우리가 이게 그림으로서 평등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 소리로서 평등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듯이 이런 걸 우리가 이치라고 그래요. 이치. 네, 그거는 이제 이 세간에서는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말이 있어요. 말이 어떤 원리라고 하는 이치라고 하는 어떤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의 세계에서 평등이다 그럴 때는 그러니까 참 이 말로는 좀 우리가 하면은 어떤 때는 좀 궤변 같기도 해요. 궤변 같기도 한데 이 마음의 세계에서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서 평등하다고 하는 거예요. 평등이라는 이름을 붙일 필요도 없지. 그러니까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평등하다는 거야. 뭐가 없어. 뭐가 있어야 있는 이것과 저것을 비교를 해서 평등한지 평등하지 않은지 차별이 되는지 뭐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비교는 전부 분별이잖아요. 근데 A도 없고 B도 없는데 A, B를 어떻게 비교하겠습니까? 그래서 평등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말로 해보면. 그러니까 이게 말로 하면은 이게 좀 듣기에 따라서는 궤변으로 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들어도. 그럼 말할 필요가 없잖아.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서 평등하다. 그럼 말할 필요가 없잖아. 맞습니다. 사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말할 필요가 없는데 자꾸 그 모습을 따라서 비교하고 분별만 하기 때문에 모습 없는 이거를 좀 한번 이렇게 가르치고 드러내 보이려고 어쩔 수 없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이 모습 없는 우리가 법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게 말을 한다고 해서 드러나고 말 안 한다고 숨고 그러진 않아요. 어차피 이거는 이제 분별되지 않는 거라고도 하고 공이라고도 하고 깨달음이라고도 하고 도라고도 하고 우리 성품이라고도 하는데 이 우리 도 깨달음 분별되지 않음 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공을 주장하거나 드러내질 않습니다. 절대로. 늘 우리가 이거를 확인하고 이거를 공감하고 이거를 실감하는 건 어디에서 하냐면 이렇게 분별되는 하나하나에서 이 공을 이렇게 실감하고 공감하는 겁니다. 이거 분별되는 하나하나를 뭐 색이라고 할 수도 있고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고 소리라고 할 수도 있고 이 우주 삼라만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실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본다 그러면 이게 있다는 말이야. 무슨 소리를 듣는다 이게 있다는 말이고 무슨 냄새를 맡는다 이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색과 공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색은 색 혼자 내가 색이요 이럴 수 없고 공은 저 혼자 내가 공이요 이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내가 색이요 내가 공이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를 철학에서는 실체라고 그래요. 실체. 자성이라고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만법에 자성이 없다 이럴 때 그 자성, 이게 실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색이요, 내가 공이요, 내가 오름이요, 내가 그름이요, 내가 사람이요. 이런 실체가 없다 이 말이거든. 그걸 이제 독립이라고도 표현해요. 독립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뭐 철학에서는 중요하겠죠. 철학에서는. 뭐 인식론 뭐 이런 데서는 중요할 겁니다. 예를 들면은 육조 해능 대사가 15년 동안 몸을 숨겼다가 세상에 나올 때 그 인종대사가 있는 이 절에 열반경 강의할 때 거기에 몸을 드러냈잖아요. 그랬더니 열반경 강의하는 거기에 두 스님이 바람이 움직인 거냐 깃발이 움직인 거냐 이게 딱 그 논쟁이에요.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볼 때는 뭐 쓸데없는 말이잖아. 바람이 움직인 거. 이 말이 안 돼. 깃발이 움직이는 거냐. 그냥 우리 일상의 생각으로는 바람이 불어서 깃발이 움직였어. 그러니까 바람도 불고 깃발도 움직인 거지. 또는 깃발이 움직인 건 바람이 불어서 움직인 거지.
어떤 이런 인과로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스님은 바람이 움직인 거다. 어떤 스님은 깃발이 움직인 거다. 쓸데없는 논쟁하고 있는 거야. 아무 삶에 정말 불필요한 논쟁하고 있는 거지. 근데 우리 마음 공부라고 하는 이거를 하는 입장에서 그걸 들여다보면 사실은 그렇게 쓸데없는 논쟁은 아니에요. 논쟁은 논쟁인데 이 실체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실체. 독립되어 있는 거냐. 이거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바람이 그럼 분다고 해서 모든 것이 움직인다. 그럼 모든 걸 움직이게 하는 힘, 원인은 바람에 있는 거예요. 움직이는 어떤 거에 있는 게 아니고. 이 논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바람하고 상관없이 깃발 스스로가 움직일 수 있다. 그러면 이 깃발에는 움직이는 실체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가만히 보면 이 깃발이라고 하는 건 저 혼자 움직일 수가 없어. 실체가 없어. 그럼 바람이 원인이냐 하고 봤더니 바람이 분다고 해서 모든 게 움직이지는 않아. 그럼 바람 스스로의 모든 걸 움직이게 하는 어떤 힘이 있다고 이게 이제 독립된 실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없어 보니까 이 논쟁입니다, 실은. 이 논쟁이었기 때문에 이 해능 대사의 그 가르침이 더 이렇게 큰 거예요. 바람이 움직인 것도 아니고 깃발이 움직인 것도 아니고 너희 마음이 움직인 거다. 이 가르침이 그래서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철학에서는 그걸 실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실상을 깨닫고 보니까 이 실상을 딱 깨닫고 보니까 무슨 어떤 이유 때문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없어. 그리고 이제 굳이 우리가 이제 연기, 이 불교의 이 방편 중에 하나인 이 연기에서 설명하듯이 모든 것은 서로 이렇게 의지에 있다. 참, 그러니까 연기법이라고 하는 게 불의 중도를 얘기하는 방편인 건 맞는데, 근데 모든 방편은 그렇죠.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해나 알을 더 첨가해 줄 수도 있는 거고, 우리 분별을 딱 깨부술 수도 있는 약이 될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 불교 공부를 하면서 이 연기, 인연이라고 하는 말은 거의 대부분 우리 분별을 깨부수는 약으로 쓰기보다도 그러니까 인연, 연기라고 하는 이거를 보는 눈이 철두철미하지 못해서 그러겠죠. 이해를 구하는 쪽으로 많이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불교를 공부해 보니까. 다 그 인연 따라서 생겼다. 이러면서 인연이라고 하는 게 어떤 원인이 돼버리더라고. 이 일이 일어난 거는 어떤 인연 때문에 일어난 거야. 이렇게 무슨 사실인 것처럼. 사실인 것처럼 가르쳐고 사실인 것처럼 이해를 해버리면 분별이 부러지겠습니까? 다 인연 때문에 그랬어. 연기법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연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분별을 깨부수기 위한 약이었거든. 어떤 실체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일이 일어날 때 이 일어난 이유가 어떤 거다. 그러면 이게 실체를 인정하는 거거든. 이 원인 때문에 이 결과가 일어난 거니까 실체가 있는 겁니다. 자성이 있는 거예요. 밖에 있든 안에 있든. 근데 이거를 깨부수기 위해서 연기를 얘기했는데, 근데 하여튼 이 연기, 인연, 특히 이제 인연에 더 그러죠. 모든 것은 그냥 인연 때문에 생기고 사라지는 거야. 이러면서 인연이라고 하는 이 모호한 말로 원인을 삼아버리는 거예요. 이 원인을. 그러면 그건 계속 생각만 하겠다는 얘기죠. 분별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그런 현상에 그렇게 쓰이고 있는 현상을 제가 많이 이렇게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실로 연기되는 거야 또는 뭐 인연이야 뭐 이게 어떤 사실로 받아들이는 하여튼 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떤 인연이 어떤 사실이거나 원인이거나
그거는 인과를 스스로가 인정하는 거고 어떤 이치를 세우는 겁니다. 인연이라고 하는 이치를 세우고 연기라고 하는 이치를 세우는 거거든. 전부 이 연기나 인연이나 우리 분별을 깨부수기 위한 약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약으로. 그러니까 어떤 것도 이유가 될 수 없다는 말이야. 쉽게 얘기하면. 그 어떤 것도. 있다와 없다는 서로 이렇게 의지해서 있기 때문에 딱 이렇게 서로 의지해서 있기 때문에 하나가 사라지면 나머지 하나도 저절로 이제 사라진다. 이게 이제 주로 연기법에서 설명하는 건데. 그러니까 있다 없다라고 하는 실체성을 인정을 못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있다가 정답도 아니고 없다가 정답도 아니야. 서로 이렇게 딱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서로 이렇게 기대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 하나가 사라지면 나머지도 사라져 버리는 이제 이런 때 연기를 얘기했거든. 이런 식으로. 그건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분별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하나의 우리가 이 과라고 해도 좋은데 지금 일어나는 어떤 일, 경험되는 일 또는 하나의 모습, 소리, 색깔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이거는 이 모습이라고 하는 것과 이 모습 없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딱 기대져 있어가지고 이 하나가 사라지면 나머지도 사라진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 예를 들어 색과 공. 색과 공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절대 이 색이라고 하는 것은 저 혼자 색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이 색이 이렇게 생길 때나 드러날 때는 늘 이 공이라고 하는 이게 같이 있는 겁니다. 같이 있다는 말이 맞지는 않는데 이 얘기를 해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늘 이 분별한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분별되지 않는 이게 늘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걸 뭐 이름을 도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뭐 실상이라고 그러는데 자기 스스로가 늘 이 깨달음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늘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분별을 한다는 것은 그거를 경험한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거울에서 자기 얼굴을 본다는 것은 거울을 본다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거울 본다는 생각 안 하고 자기 얼굴만 볼 수 있잖아. 그 자기 거울에 드러난 자기 얼굴만 쫓아다니는 걸 우리가 모습을 쫓아다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얼굴을 봤다는 것은 거울을 봤다는 거예요. 거울을 봤다는 뭐 생각을 해야 되냐, 알아야 되냐, 몰라야 되냐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지. 얼굴이 드러났다. 그럼 거울을 봤다는 겁니다. 그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뭔가를 지금 분별을 한다. 도가 뭡니까? 이런 생각을 한다. 나는 도가 뭔지 몰라서 답답해 죽겠어. 그런 걸 느낀다. 거기에는 늘 분별되지 않는 이게 있다는 겁니다. 뭐 있다고 얘기할 필요도 없어. 있다 없다 할 필요도 없어요. 실제로는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다 경험하고 있어요. 이거를 모습만 소리만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다 보고 듣고 경험하고 계시다니까. 근데 늘 지금까지 이 눈은 모습을 분별하는데 모습을 쫓아가는 데만 익숙해져 있고 귀는 이 소리를 쫓아가는 데만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만 쫓아다니고 있는 거야. 자기가 다 하고 있으면서 자기는 반만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처럼. 그러다가 이제 이게 이렇게 이게 한번 이렇게 딱 실감이 되면 이게 체험이 되면 뭐 처음부터야 이렇게 다 여기 말대로 크고 원만하게 다 그렇게 분명하고 밝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게 이렇게 체험이 돼서 이게 이렇게 딱 실감이 되면 적어도 이 마음에서 찾고 구하고 얻고자 했던 그 목마름이라든지 이런 게 사라집니다. 그게 사라지는 걸 우리가 체험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말처럼 이 몸과 마음의 이 평등성지에 이 편안하게 머문다 뭐 이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 마음이 이렇게 쉬어지면 마음이 바쁘면 몸도 바빠요. 자꾸 몸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려고 하죠.
마음이 바쁘니까. 목이 마르면 우리가 물을 찾아서 여기저기 막 쫓아다니고 배가 고프면 몸뚱아리를 막 힘들게 하잖아요. 그렇듯이 마음에 어떤 갈증이 있고 목마름이 있으면 이 몸도 분주합니다. 그러다가 이 마음의 이 갈구하는 이게 이렇게 딱 사라지면은 몸과 마음이 편하죠. 이제 여기에 머문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걸 이제 평등성지 뭐 이렇게 하여튼 이 측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대원경지, 평등성지, 성소작지 이런 거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분별을 벗어난 이거의 어떤 한 측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측면이긴 하지만은 이 평등하는 거에 이게 다 있어요. 이게 다 있어. 분별을 벗어난 이게 조금도 부족함 없이 평등이라고 하는 이 한마디에 이게 다 드러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이렇게 똑같아서 평등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장자에 학의 다리는 길고 오리의 다리는 짧다고 학의 다리를 잘라가지고 오리 다리에 이어붙여 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거는 이제 모습을 평등하게 좀 높고 낮은 거를 높은 데를 깎아서 낮은 곳을 메워가지고 평등하게 그런 건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자기의 어떤 이 삶이죠. 자기 이 삶에서 뭐가 부족하고 넘치고 불만족스럽고 만족스럽고 좋고 싫고 옳고 그르고 이런 걸 우리는 평등하게 하려고 하잖아요. 부족을 느끼면 이 부족을 메꿔서 평등하게 하려고 하고 불만족을 느끼면 불만족을 메꿔서 평등하게 하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거는 학의 다리 잘라서 오리 다리 이어붙여가지고 똑같게 하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이다.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우리의 어떤 감정이나 느낌이나 어떤 부족이나 이 결핍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조금 더 이해가 되고 좀 가까이 느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대부분은 우리 이 마음의 어떤 이 문제를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비유라고 하는 건 전부 모습이 있는 거 가지고 하는 겁니다. 모습 없는 거 가지고는 비유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모습 있는 이 학의 다리, 이 오리의 다리, 비록 학의 다리, 오리의 다리를 얘기하지만은 이 듣는 입장에서는 그게 밖에 있는 이 길고 짧은 거를 평등하게 해야 된다 뭐 이런 말로 듣지는 않잖아요. 자기 삶에서 느끼는 뭐 부족이나 불만족이나 결핍이나 옳고 그름이나 자기가 갈구하는 거나 남는다고 하는 거나 뭐 이렇게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비유를 하면은. 실제로는 이제 그거죠. 그래서 이 평등이라고 하는 거는 또 하나는 아무 손댈 게 없는 겁니다. 뭐라고 할 게 없기 때문에 손댈 게 없어요. 그냥 저절로 손댈 게 없어. 고칙 49 능엄경에 나온다. 세종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보지 않을 때에는 어찌하여 내가 보지 않는 데를 보지 못하느냐. 만약 보지 않는 데를 본다고 한다면 저절로 저 보지 아니하는 모습은 아닐 것이니라. 만약 내가 보지 않는 데를 보지 못한다면 저절로 사물이 아닐 것이니 어찌 네가 아니겠느냐. 저희 능엄경 이 구절이 이 구절을 제가 처음 접했을 때는 이 도대체 무슨 말, 이게 무슨 뭐 수수께끼 같은 말. 이게 뭔 말이야. 저를 엄청 이렇게 좀 헤매게 했던 구절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 뭐, 내 국어 실력이 부족한가, 막 이렇게 생각도 했고. 아니, 뭐, 국어 실력이 부족한 뭐 이 면도 작동을 안 했다 할 수는 없는데, 근데 그거는 핵심적인 이유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참 이거는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를 좀 이해를 해야 이 말이 뭘 얘기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이게 보이는 건지. 저는 많이 헤맸기 때문에 어쨌든 많이 헤맸어요. 제 나름대로. 헤맬 때는 제 나름대로 이렇게도 해석해보고 저렇게도 해석해보고 그러잖아요.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 하여튼 꽤 잘 안 됐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런 말을 이런 말이구나 하고 이렇게 수수께끼 해결되듯이 그렇게 해결되는 게 뭐 좋은 공부 방식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싶기는 해요. 내가 보지 않을 때에는 어찌하여 내가 보지 않는 데를 보지 못하느냐. 내가 보지 않을 때에는 어찌하여 내가 보지 않는 데를 보지 못하느냐. 이거는 하여튼 저는 그렇게 다가왔어요. 처음에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무슨 말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었는데 우리가 본다 보지 않는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 하나의 사물을 내가 보고 있을 때는 이 다른 보지 않는 이 사물이 있을 거잖아요. 처음에는 그걸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물론 그거 얘기하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근데 이 뒤에 보면은 어찌하여 내가 보지 않는 데를 보지 못하느냐 이 말을 보면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사물 말고 내가 보지 않는 다른 거를 왜 너는 안 보느냐 이 정도 이야기라면은 이 가르침이 아니잖아요. 내가 동쪽을 보고 있을 땐 서쪽을 못 보는데 왜 서쪽 너 안 봐? 이 말은 아니잖아. 적어도 그 말은 아닐 거잖아요. 그러면 이 보지 않을 때는 내가 보지 않는 데는 이 비상입니다. 비상.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물을 보지만 내가 이 사물에 드러나 있는 이 실상이나 도나 법이라고 하는 건 모습이 없기 때문에 볼 수가 없잖아요.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눈으로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보지 않는 데를 왜 보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 분별되지 않는 이거를 그러니까 너는 왜 모습만 보냐? 모습이 아닌 보지 않는 볼 수 없는 왜 이거를 보지 못하느냐?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아마 그래야 이게 말이 될 겁니다. 지금 똑같이 하나의 이렇게 모습을 보고 있어. 하나의 모습을. 근데 이 모습은 똑같이 보고 있지. 이 컵이라고 하는 이 모습은 똑같이 보고 있는데 아니 내가 보지 못하는 곳, 내가 볼 수 없는 곳, 눈에 보이지 않는 곳, 알 수 없고 분별되지 않는 거를 왜 너는 보지 못하느냐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재상 비상입니다. 재상 비상. 네, 모습만 보지 말고 모습 아닌 이걸 보아라. 네, 이 얘기예요. 만약 보지 않는 데를 본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 분별되지 않는 모습 없는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본다. 이렇게 실감된다 이 말이죠. 본다, 안다. 이렇게 실감이 된다. 거기에 통한다. 그러면은 저절로 보지 아니하는 모습은 아닐 것이니라. 그냥 모습이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거는 내가 보지 않는 데를 네가 본다. 거기에 통한다. 그러면은 이 모습이 아니다. 보지 아니하는 모습은 아닐 것이니라. 보지 아니하는 모습은. 하여튼 이 모습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보지 않는 데를 본다면 여기 이렇게 통해 보면 이거는 모습이 아니니까 형상이 아니니까 모습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습은 아닐 것이니라. 만약 내가 보지 않는 데를 보지 못한다면 저절로 사물이 아닐 것이니 어찌 네가 아니겠느냐. 여기는 또 내가 보지 않는 데를 보지 못한다면 저절로 사물이 아닐 것이니 근데 이거는 또 조금 다른 의미로 쓰여 있어요. 내가 보지 않는 데를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이렇게 볼 수 없는 건데, 네, 앞에 이제 보지 않는 데를 본다면 이랬고, 보지 않는
이게 좀 달리 봐야 되겠네요. 위에 보지 않는 데를 본다면 이거는 보지 않는 곳, 이 모습 없는 거를 이렇게 모습으로 보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네요. 보니까 이 밑에 보지 않는 데를 보지 못한다면 볼 수 없는 걸 보지 못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니까 보지 아니하는 모습은 아닐 것이니라. 이 말이 제가 이 말을 잘못 알아들었네요. 모습이 아닐 것이니라. 보지 아니하는 모습은 아닐 것. 하여튼 이 말은 아직도 잘 못 알아듣겠네요. 국어 실력이 부족하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보지 아니하는 모습은 아닐 것이다. 이게 모습이다는 겁니까? 모습이 아니다는 겁니까? 막 이중부정이 있어가지고 도대체 다 알아들을 수가 없어. 보지 아니하는 모습은 아닐 것이다. 아직도 못 알아들어, 이거는. 이거는 제 국어 실력 같아요. 근데 이 두 문장을 보니까 위에는 볼 수 없는 걸 네가 본다고 한다면 그거는 그냥 분별이고 망상이다 이 말이고, 그냥 보지 않는, 이 분별되지 않는 거를 이렇게 보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여기 이렇게 여기 통해 보면은 당연히 이 분별되지 않는 것은 분별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죠. 사실은 이 뒷문장이 긍정 같아요. 긍정. 내가 보지 않는 데를 보지 못한다면 저절로 사물이 아닐 것이다. 이게 모습이 아니다. 형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윗문장이 형상이다. 모습이다. 이 말 같아요. 이 두 번 부정한 이게. 밑에 있는 저절로 사물이 아닐 것이니 어찌 네가 아니겠느냐. 이게 그래서 조금 헷갈렸네요. 내가 보지 않는 데를 어찌 보지 못하느냐. 이때는 당연히 이렇게 이 본다는 말이 눈으로 모습을 본다는 말은 아니에요. 분별되지 않는 이거를 이렇게 통한다는 말이죠. 똑같이 이제 뭐 본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렇게 써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보는데 좀 헷갈렸던 것 같아요. 여기 위에 첫 문장은 왜 보지 못하느냐 이랬으니까 당연히 여기 이렇게 통하는 걸 얘기한다 뭐 이렇게 보이고, 그러니까 계속 본다는 이 말 하나 가지고 계속 하고 있으니까 좀 그런 면이 있긴 있었네요. 근데 어쨌든 이 보지 않는 데라고 하는 건 이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보지 않는 이거는 이 모습이 없고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근데 이거를 본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건 분별이고 망상이죠. 이거를 본다. 그건 안다는 말이니까. 이게 어떤 건지를 안다 이 말이니까. 근데 이거를 보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게 정상이거든. 이거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우리 생각으로 의식으로 헤아려서 이거다 저거다 하고 이해하거나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 당연히 이 모습이 없고 알 수 없는 거고 분별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분별되지 않고 알 수 없는 건데 그냥 아무 일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 이게 이렇게 실감이 돼 보면 그냥 모습이 아니야. 건강경에 나오듯이 이 비상이다. 재상이 비상이야. 근데 이 비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재상, 이 모습에 이렇게 이 비상, 이 모습 없음이 다 드러나 있는 거지. 이 모습을 떠나서, 소리를 떠나서 이 모습 없는, 이 분별되지 않는 이 세계 실상이라고 하는 이게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이 깨달음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이 실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이렇게 분별되는 거기에 전부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분별되는 이 모든 모습, 소리, 색깔은 우리가 그토록 갈구하고 찾고자 하고 구하고자 하는 이 깨달음, 도, 실상, 이 공 하나를
모습으로 소리로 색깔로 다 보여주고 실현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둘이 나뉘어져 있지를 않으니까. 이 색과 공, 모습과 모습 없음이라고 하는 게 나뉘어져 있지 않으니까. 이 부처 중생이라고 하는 게 나뉘어져 있지 않고, 있음과 없음도 나뉘어져 있지 않고. 그러니까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하는 것과 뜰 앞에 잣나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으로는 충분히 이 잣나무가 있고 잣나무 아닌 게 이게 이렇게 명백하게 나뉘어져 있어요. 생각으로는. 분별로는 그게 가능합니다. 근데 그거는 물과 물결이 나뉘어져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물과 물결은 나뉘어질 수가 없거든. 물 없는 물결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생각은 가능합니다. 이 생각은 뭐 현실이 아닌 것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죠. 그렇듯이 생각은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도를 따로 찾는 겁니다. 내가 지금껏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살아온 이거 말고 이 도를 따로 찾아요. 도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하는 어떤 걸 따로 찾아요. 물론 이제 따로 찾을 때 제일 그럴듯하게 자기가 머릿속에서 그리고 있는 건 어떤 도리 이치예요. 이 우주 삼라만상을 꿰뚫고 설명될 수 있는 어떤 도리나 이치 이런 거를 제일 그럴듯하게 생각은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이치 도리가 찾아졌다 하더라도 그거는 깨달음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모습과 모습 없음, 깨달음과 어리석음 또는 우리 분별되는 이 모습, 소리, 색깔 뭐 이런 거 하고 우리가 분별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실상도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한 번도 떨어져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에서 이 불법은 불이법이다 이러면서 이 불이법이라고 하는 이거를 이 세계 실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세계 실상.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이 세계 실상이 이렇다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번도 떨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실제로 공부를 해보면 어떤 때는 이 색 쪽에 좀 치우치고 어떤 때는 이 공 쪽에 좀 치우치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제 공부하면서 경험을 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 쪽에 이렇게 치우쳤다라고 할 만한 경전은 반야경 쪽 경전이에요. 그렇다고 반야경 경전이 치우쳤다는 말이 아닙니다. 계속 그냥 다 우리 어떤 생각, 이 상을 다 쓸어 없애서 이 공만 얘기하거든, 공만. 그러면 이제 색 쪽에 좀 치우친 거는 어떤 경전이냐면 화엄경입니다. 장엄. 드러난 모든 모습, 소리, 색깔은 이 부처 아닌 게 없고 도 아닌 게 없는 뭐 이거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반야경 이쪽은 도 아닌 게 없고 부처 아닌 게 없다 이렇게 표현 안 해요. 부처는 이름이 부처지 부처라고 할 게 없다. 도는 이름이 도지 도라고 할 게 없다. 그러니까 모든 상을 다 쓸어 없애는 쪽에 방편을 씁니다. 반야경 쪽은. 뭐 금강경이나 반야신경이나 뭐 이런 경전은. 이 화엄경 쪽은 우리가 이렇게 분별되는 우리가 분별되는 이 보는 모습이나 소리나 색깔은 다 이 법을 이렇게 장엄하고 있다. 이쪽 방편을 많이 쓰죠. 근데 이게 실제로 자기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이 화엄경 쪽에 좀 이렇게 치우치기도 하고, 이 반야경 쪽에 좀 치우치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 방편이라고 하는 게 아무 쓸데없는, 방편을 써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그거조차도 좀 귀찮고, 헛소리 같고 쓸데없는 말 같은 이런 느낌이 강할 때도 있고 그냥 눈앞에 보이는 그냥 하나하나가 도 아닌 게 없고 부처 아닌 게 없어서 따로 얘기할 게 없는 이쪽으로 또 이렇게 치우치는 경향도 있고 그래요. 실제로 공부를 해보면.
이쪽으로 이렇게 약간 이렇게 마음이 기울었을 때는 이 방편의 모든 말이 뭐라고 해야죠? 그냥 이 방편의 말이 진실인 것처럼 들려요. 방편의 말이. 그냥 눈앞에 보이는 모습, 소리, 색깔이 전부 부처 아닌 게 없고 도 아닌 게 없는 이런 느낌이니까 이 방편의 말이 방편과 진실이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냥 방편의 말이 다 진실이야. 그냥 그런 때는. 그렇게 느껴지는 때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또 공부를 또 해보면 또 이쪽으로 치우치죠. 아이, 좀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게 다 이렇게 뭔가 좀 귀찮고 구질구질하고, 표현할 게 뭐가 있어? 뭐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공부 얘기할 때 이 진실과 방편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자주 하는 편입니다. 제가 그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해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저절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쪽에 약한 이쪽 그럴 때는 이제 그런지 몰랐죠. 예. 하여튼 능언경 이 말은 그 말입니다. 고칙 50 능엄경에 나온다. 보는 것을 볼 때에는 보는 것이 아니다. 보는 것이 오히려 보는 것에서 떨어지니 볼 수가 없게 된다. 계속 이 보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했구나, 능엄경에. 보는 것을 볼 때는 보는 것이 아니다. 보는 것이 오히려 보는 것에서 떨어지니 볼 수가 없다. 이것도 이제 하여튼 국어로 이거를 이해하려고 하면은 이해가 안 되니까 무슨 말인지 국어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보는 것을 볼 때는 보는 것이 아니다. 보는 것이 오히려 보는 것에서 떨어지니 볼 수가 없게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다르게 다가오는 면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본다, 사실 이렇게 본다, 이게 참, 우리는 너무 쉽게 내가 본다, 나라고 하는 걸 빼더라도 본다고 그러는데, 진짜 보는 겁니까, 우리가? 그냥 본다라고 하는 거나 듣는다라고 하는 거에 제가 왜 이렇게 묻냐면은 이 본다, 듣는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에 우리가 거기에 자기 스스로는 그런 생각을 못 하는데 거기에 이 나라고 하는 걸 딱 심어 놨어요. 딱. 그래서 당연히 본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보는지 듣는지 잘 모릅니다. 본다, 이게, 뭐 저만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본다, 뭐가 뭐를 본다는 거지? 내가 지금 저 대상을 본다는 건지, 대상이 나를 본다는 건지, 그게 명확합니까, 그게? 아니, 소리를 내가 듣는 건지, 소리가 나를 듣는 건지, 그게 명확합니까? 저는 안 명확해요, 실은. 우리가 그냥 이 공부 안 하고 분별할 때는 너무 당연히 내가 본다고 그랬죠. 내가 어떤 걸 본다고 그러고 소리를 듣는다고 그랬죠. 소리를 내가 듣는 거지 소리가 울려주는 건지 그걸 모른다니까. 그냥 모습이 이게 보이게 만들어주는 건지 내가 모습을 보는 건지 그런 걸 몰라요. 실은 본다 듣는다 이런 말이 실은 필요가 없죠. 본다 듣는다라는 이런 말이 없어도 우리는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다 살아가거든. 그게 이제 보는 것에서 떨어진다 이제 이런 표현인데, 뭐 거기 보는 우리가 그냥 보통 본다 듣는다 이 말에서 그때는 항상 이 보는 주체 보이는 이 객체라고 하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하죠. 거기서 이 보는 주체만 떨어져 버리면 이 본다라고 하는 말은 필요가 없어집니다. 내가 보는 건지 사물이 보는 건지 소리가 들려주는 건지 내가 듣는 건지 그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실제로 내가 듣는다 내가 본다는 말이 더 안 맞지? 안 맞아요. 뭐가 맞질 않아. 정말 내가 보나? 내가 듣나? 나라고 하는 게 이 몸뚱아리를 나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 나라고 하는 게 아무 뭐를 안 해도 그냥 소리가 와서 귀를 때려서 들려주잖아. 모습이 눈에 때려서 모습을 보여주고. 거기에 난이 뭐니를 끼워 넣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다, 듣는다라고 하는 이게 우리가 이 평생을 쓰고 살았는데 거기에 이렇게 나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핵심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것만 빠져버리면 본다, 듣는다라는 말은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다는 말은 예를 들어서 뭐 본다는 말을 쓸 필요가 없냐? 그냥 본다라는 말을 쓰긴 써. 근데 거기에 내가 본다느니 뭐 사물이 보여준다느니 이런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모습이 있다는 걸 뭐 본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냥 쓰긴 써요. 근데 이 전처럼 뭐 내가 보니 내가 듣니 이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게 이제 보는 것에서 떨어져 나간다고 그러는 건데 결국은 알고 보면 우리가 그냥 너무 쉽게 당연하게 여겨왔던 본다, 듣는다, 뭐 행동한다, 산다 여기에 다 이 나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딱 나라고 하는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선글라스라고 해야 되나? 뭐 하여튼 이 프리즘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가지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음이 좀 밝혀진다고 해야 되나? 저희가 그 나라고 하는 게 그런 데서 다 떨어져 나가 보면은 정말로 우리 유식에서 얘기했던 이 만법 유식이구나. 만법 유식이구나. 뭐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이것도 식이니까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뭐 이것조차도 식입니다. 그거 자기 생각이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참 뭐라고 할 게 없구나. 이 세계에 대해서든 뭐 깨달음에 대해서든 뭐라고 할 게 없구나. 나라고 하는 것만 사라져버리면 뭐라고 할 게 없습니다. 뭐라고 할 게 없어야 우리가 자유롭게 이렇게 또 말할 수가 있어요. 자유롭게. 어디에 이렇게 속하지 않고 매이지 않고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가 있죠.